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사업자 교육을 맡은 김지윤 IBO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침 되고 계시죠? 날씨가 굉장히 푹하더라고요. 근데 눈 올 것 같지 않아요? 좀 날씨 흐려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러다가 뭐 다음 주부터는 뭐 영하 6도, 7도 계속 내려간다 하니까 이럴 때 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이제 사업자 교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그 나름 이 PT를 지금 물방울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쓸데없는 의미부여를 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물방울로 한 이유가 따로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물, 뭐 한강물이든 아니면 비든 뭐 여러 가지도 결론은 방울 하나하나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자연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자연 현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사업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방울방울 한 명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팀을 이루고 또 이제 팀이 또 모이다 보니까 그룹을 이루고 회사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또 우리의 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방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요. 나입니다. 나. 김지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자신이요. 저한테는 저겠죠. 그래서 이제 또 12월이고 근데 또 좀 있으면은 좀 안타깝긴 하겠지만 한 해를 더 또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이 포지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화이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는 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요. 나는 IBO예요. IBO. 우리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김지은 IBO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IBO인데 IBO가 어느 순간에 그냥 김지은 뒤에 따라붙는 그런 뭐 나를 수식하는 그런 게 아니라 IBO의 뜻을 제대로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IBO가 결론은 이제 독립적인 사업적인 사장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한테는 IBO라는 이제 호칭을 이제 붙게 되는데 저도 이제 엔젝타를 딱 만나서 이제 그룹장님께 그러면은 호칭을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서른도 IBO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IBO 뭔지 모르고 그냥 저장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엔젝타를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IBO라는 말이 정말 각기의 사장이라는 그리고 이제 그룹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러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그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낮추시잖아요. 되게 많이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IBO라고 서른도 IBO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당연히 지금 그룹장님으로 당연히 그 후에 바로 바꿨죠.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 IBO는요. 결론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론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우리보다는 모를 거란 말이죠. 우리는 네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벌어가는 그 광고비를 내가 입소문을 내가지고 그 포인트로, 그렇죠? 그 수당을 받아가는 어찌 보면 우리는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개개인이 자신의 이제 독립적인 유통망을 형성하고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모든 건 나로부터 인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품의 우수성이라던가 아니면 수당이라던가 이런 거는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요. 정말로 내가 팔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 아이템이 정말 형편없어요. 정말 형편없는데 수당은 장난하게 풀어준대요. 우리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 그걸 전달을 분명 못할 거라는 거죠. 결론은 그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엔젝타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김지훈 IBO라는 이 그냥 그 소위 말해 수식어 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IBO라는 이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 건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룹장님께서 어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정말 그 변화가 내가 정말로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변화를 해야지 내가 정말 원하는 페이를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사업을 만난 건데 나는 너무 정말로 대단한 툴을 갖고 있는데도 잘 활용을 하지 못하면 이건 너무나 잡은 기회를 또 이렇게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정말로 멋진 IBO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숙연하네요. 그죠? 겨울이라 그런가 그래서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업의 주인은 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 음,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라니까 또 반성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네트 사업을, 그러니까 엔젝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사업을 만났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생뚱맞는 때에 생뚱맞는 소개로 우리가 사업을 만났었고, 진짜로 말도 안 되지만 저렇게만 되면 진짜 내 인생 바꿔줄 것 같았었고, 저거라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 인생 역전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았었고, 내가 정말로 대학을 나오던 안 나오던 아무튼 남 밑에서 내가 일을 했다라면 내가 저거라면은 내가 정말 내 사업에 내 인생에 대해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었고 이렇게 툭 치면 눈물 나는 사연도 다 있잖아요. 뭐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집이 어려워 뭔가 기구한 사연도 다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 그 임원분들한테 비율을 또 맞춰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7시 40분에 출근을 했었었고 임원분들이 이제 8시 정도에 나오시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9시 출근 그리고 6시 퇴근이어가지고 저는 그 회사를 지원을 했었던 건데 시작을 하자마자 7시 반까지 출근을 했었어야 됐었고 이제 임원분들의 자리라든가 이런 거 다 닦아야 되니까 여자로서 그리고 커피는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커피포트는 내가 다 갈았었어야 됐었고 근데 그게부터가 제 일이었었던 거예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제 업무가 정말 시작을 하죠. 소위 말해서 이제 본사에서 일을 했을 때는 경영팀에서 이제 비서직도 하면서 그 팀원으로서도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할당량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니까 해야 되는 거. 여자니까 전화 받아야 되고 여자니까 물걸레질 내가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여자니까 정말 속상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 따라야 되고. 근데 요즘이면은 막 미투 막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미투 사건 나왔을 때 나도 저 한몫하면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남녀 평등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기업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솔직히 평등이 100% 중시되어 있다고는 전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똑같이 대학을 공부해서 똑같이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페이부터가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제가 봤을 땐 사무직이에요. 근데 여자는 사무직군이고 남자는 일반 직군이래요. 그리고 일반 직군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돈도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야근을 해요. 똑같이 야근을 하는데도 너무 이게 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은근한 이제 전출이 되죠. 발령이 되죠. 그러고 나서 조용히 그만둬라. 약간 이런 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 선배들을 봤었을 때, 내 자리가 그냥 이렇게 옮겨지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뭐 승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옮겨지죠. 그러고 나서 내 자리는 없겠죠. 그냥 그런 현실이 너무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고 이 사업을 선택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만약 그 결정 동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네트를 하고 있고 지금 엔젝타를 만나서 앞으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결정 동기를 했었던 강한 그 네트와의 그 첫사랑인 그 만남 있잖아요. 짜릿했던 어떡하지? 막 이랬던 거 50대 50에서 딱 1%의 가능성 나 그래 에라 모르겠다 딱 그때와 지금의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내가 사장이 되는 사업이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내 사업인 거 우와 완전 좋아. 그래서 혹시나 내 사업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ABC 룰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 그게 진짜 쉬웠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네트를 만나서 소위 말하는 세미나를 들었죠. 세미나를 듣는데 제가 소개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 저렇게 말 못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서 서비스 강사 그쪽 과를 나왔는데도 그냥 네트에서 강의를 할 수 없어. 막 이랬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앞에서 미팅하는 사람들처럼 나 저렇게 말 못해. 소개자가 얘기하더라고. 오버하지 마, 니 안 시켜 이렇게. 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쉬운 거구나.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ABC 룰이고 나는 정말 중간에서 역할만 해주고 난 정말 주선자의 역할이고 A가 이 주선자와 협력을 해서 C를 이끄는 거 되게 괜찮은 사업이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의 나는 어떨까요? ABC 룰인 걸 알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알아서
그리고 나서 A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스폰서님께 보고도 안 하고, 팀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팀이 아니라 개인주의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삶은, 제가 결론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네요. 이 말버릇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사장이 되는 사업인 건 맞지만 내가 사장이 돼서 아무렇게 하는 사업이 네트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이라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었다라면 우리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시작을 했었고 어쨌든 먼저 성장을 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았었고 저는 굉장히 그 호칭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김지훈 사장님, 사장님, 네, 사장이래, 내가요? 사장이래요. 김준 사장님, 근데 사장이라는 건 정말 내 사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내 사업의 주인,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사업을 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셀프 리더라는 그 호칭이 붙여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셀프 리더는요, 제가 예전 강의 때도 살짝 어필을 하긴 했지만, 언급을 하긴 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 의한, 그죠?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서 악착같이 개척하는 사람을 전 셀프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윗단에 써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쭉 내려가다 보면은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의미 있는 방식들을 실천해가는 사람. 이거는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에 하도 셀프리더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 강의에서 그 얘기했던 그 문구를 제가 쓴 거거든요. 이거래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의미 있는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의미 있는 방식들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셀프 리더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확실하게 항상 말씀하시는 목표가 있어야겠죠. 정말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트를 연애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사랑하는 남친, 여친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보고 싶어서 11시 약속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샤워 한번 쫙 하고 나서 뭐 입지, 뭐 입지, 뭐 입지? 그러고 나서 내가 나가는 그 길에 그 침대 위에 옷이 수북하게 쌓였잖아요. 내가 뭘 입고 가지, 뭘 입고 가지.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설레이면서 데이트를 준비를 한다 이거죠. 권태기의 연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그러면 네트 사업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내가 출근을 하는데 스폰서님이 이때까지 나옵시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짜릿함. 와, 그러면 바깥에 10년 할 거 5년, 5년 할 거 3년 안에 내가 이 안에서 나를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이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눈이 당연히 떠질 수밖에 없겠죠. 응, 눈이 당연히 떠질 거고 가서 내 사업을 이끌어주는 스폰서님한테 찡그릴 이유가 없겠죠. 응.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쓴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저께 이제 그룹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사람은 지윤 사장님이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플러스 지윤 사장님을 걱정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 더 나아가서 그룹장님은 이 그룹의 우리 사업가들을 위해서 이 걱정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처럼 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방향성을 고민을 하신다는 그 얘기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조직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삶을 바꾸는 게 나다 보니까 내 멋대로 오늘 스폰서님 소위 말해서 오늘 지방 가신다 했으니까 오늘 스케줄 있어서 만약에 뭐 못 나오신다 했어.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집에서 좀 있다가 이렇게 해야 이거는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스폰서님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 양심은 알아요. 내 양심은 알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신한테 떳떳한 사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소신이 필요하고 스스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는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들도 보면은 다 결혼을 해서 이미 다 아이 엄마인데
그 예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자기네 오빠 한번 만나보래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은가 봐요. 해서 만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친구의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근데 뭐 내 남자도 아니고 이리라 저리라 이거 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도 그냥 되게 소위 말해서 되게 와일드하고 좋게 얘기하면 와일드하지 막 얘기하면 왜 이렇게 막말하지 이럴 정도로 저희 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제 친구는 굉장히 조용하고 약간의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뭐 이러니까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제가 봤을 땐 존중을 되게 못 받고 있는 듯한 연애였었거든요. 결혼했는데 근데 이 친구 결혼했는데 근데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달라지는 게 친구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친구가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데 근데 제 친구가 한참 그러면서 권태기가 딱 있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아, 오빠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 것도 진짜, 차이가 이제 권태가 온 거죠. 생긴 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콧구멍도 크고, 진짜 눈을 왜 찢어졌으면 어쩌저쩌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니네 오빠 원래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알았어요.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 그렇냐고. 같이 공감해줘. 나중에는 그런 사람 뻔하잖아. 네가 뭔데 우리 오빠 씨발 이래버리면은 좀 곤란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야기했죠. 조용히 다 듣다가, 네트라기 한참 전 일이에요. 제 친구가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뭐라 했냐 제가 그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오빠가 똑같다. 변한 게 없다. 변한 건 네 마음이라고. 근데 네 마음이 그 사람을 봤었을 때 진짜 아니고 네가 그 사람을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아무리 오래 연애하니까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커플이었었어요. 제 친구가. 근데 그러다가 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결론을 이제 결혼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결론은 그거라고 하는 거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택배를 시키고 나서 택배가 오면 설레이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구의 문자보다도 가장 행복한 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막 집에 가고 싶잖아요. 막 문 앞에 있는 거 막 보고 싶고. 근데 열었을 때 어때요? 그거라면 내가 이렇게 할 것 같고 좀만 몇 번 써봐요. 어디 있어요?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결론 뭐냐면 그 친구의 용도는 똑같았어요. 변한 건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트를 만났을 때, 와, 이러면 장난 아니고 이럴 걸 고르고 변한 건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놓고 생각을 하겠죠. 아, 시간이 또 빨리 간다. 이건 뭐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 거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업, 이 PT를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 우리 같이 듣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근데 정말 나만의 목표가 있고 정말 나만의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과 목표가 확실하게 있으면 절대 그 누가 뭐라고 한들 항상 앞만 보면서 가면서 내 루틴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리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삶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품을 체험을 해서 알리기도 하고 명단도 하고 우리가 정말 서툴렀던 SNS를 시작을 하고 이거를 또 꾸준하게 항상 그 사장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이 필스그룹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꾸준함, 부지런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 나를 이끌 수 있는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팀을 이끄는 리더 그게 아니라 나를 이끄는 그 셀프 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남들이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됐어, 저것만 해요.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했대요. 됐어,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분들의 공통점은요. 꾸준했고 부지런했다라는 거를 잊어버린 채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따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보고 안 되잖아. 이게 아니라 꾸준함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꾸준함이. 그래서 무작정 남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점검을 해보고 내가 조금 힘이 빠졌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랬었어. 그러면 그것부터 잡고 내 목표와 내 계획을 먼저 설정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 후에 액션으로 한번 취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요거랑 같은 얘기예요. 네트 사업가의 첫 만남. 나의 꿈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나요? 갑자기 숙연합니다. 그죠? 근데 숙연한 게 와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꿈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트를 만나서 안 해본 거를 했었어요. 저는 뭘 했냐면 버킷리스트 뭐 적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나의 꿈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무슨 뭐야 해외 여행에 이 사람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쓰고
그러면 피부 관리 한번 받아보기, 전신 뭐 한번 받아보기, 뭐 한번 받아보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사소한 걸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요게 이제 버킷리스트가 지워지고 하면 내 수당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 집을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들. 그런 꿈을 처음부터 꿨었던 건 절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남들이라는 게 내 발밑에가 아니라 그냥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알게 모르게 진짜로 병원 신세를 은근히 좀 이렇게 지고 계시게 되다 보니까 그때도 와, 그 돈 때문에 뭐 허덕거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보험 처리하면 되죠. 보험 처리 할래도 내 돈으로 먼저 내고 보험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돈 때문에 부딪히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짜잘한 뭔가라도.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정말 소소한 여러 가지들의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꿈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저한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처럼 우리 그 꿈 때문에 이 사업 하는 거잖아요. 꿈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고 나의 꿈 이코로 성공이라 이야기하는데 성공이 되려면 여기가 6층이니까 1층 다음에 2층, 3층, 4층 올라오는 과정이 되게 버거울 수 있어요. 엘베 타면 한꺼번에 올 수는 있겠지만 고장 나본 적 있잖아요. 엘베 고장 나본 적.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집이 9층인데 얼마 전에 이제 9층에서 1층을 엘베를 못 타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내려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엘베가 저기 엘리베이터까지 점검 중이어서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와 이거 내 진짜 왜 9층을 사는지도 모르겠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우리 집은 9층인 거야.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죠? 막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또 집을 또 들어갈 수 있었었고 되게 좀 이렇게 재밌는 비유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해요. 나의 꿈만 보고 허덕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꿈이 그렇게 되려면 내가 성장하는 그 성장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꿈과의 약속을 충분히 내가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월에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가 아니라 이렇게 벌 거고 이렇게 벌라면 엔젝타 와서 제가 잘 이렇게 처음으로 확 와닿았던 말이 성공보다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고 우리는 잘 될 거니까요. 우린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겠지만. 그럼 잘 되려고 하는데 내가 월천을 만약에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월천을 어떻게 법니까? 그러니까는 100만 원, 200, 400 이러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무슨 천이야. 한 달에 얼마만 벌었으면 좋겠어. 왜 200 풀칠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꿈을 내가 혹시 죽여버리고 있지 않은가? 다운시켜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얘기했지만 ABC를 오늘의 주제는 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맨 처음에 나와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었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미경 강사님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그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도 제가 좀 포함을 좀 시켜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2022년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라면 요 주제였었어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2년이나 흘러갈지 몰랐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이제 기억이 나요. 정말로. 그게 벌써 2년이 됐어요. 2020년 1월에 시작이 했었던 것 같아요. 2020년 맨 처음에 누군가 마스크 쓰면 왜 이렇게 유난 떨어? 근데 그러다가 마스크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됐었었고 어느 순간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마스크 살라고 줄 서셨던 거? 그렇죠? 그때 생각했죠. 그때 많이 사놓을 걸. 다이소 가면 요만큼이 얼마였었는데 그거 되게 비싸게 팔았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그때 마스크에 투자를 했었어야 돼. 그렇죠. 못 모르고 투자했었던 분들은 돈 되게 많이 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고 올해 그 12월은 조금 더 풀릴 줄 알았는데 웬걸요? 10,000명이 곧 그렇죠. 육박하네 뭐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음.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서 2022년에 코로나 끝나지 않는다라면에 대한 강의로 약간 짤처럼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분도 강의를 하시고 사무직 하시면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일이 다 없어졌대요. 여자라서 잘리고 뭐라고 잘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한테도 걸리면 안 되니까 몸을 좀 이렇게 사리게 됐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1년은요 그냥 죽어라고 버텼대요. 벌어놨던 돈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여행 안 가고 식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는데 2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김미경 강사님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김미경 강사님이 얘기했었던 게 딱 그 얘기였던 거예요. 세 번째, 꿈꾸는 사람들이랑 네가 함께 하고 있냐? 응.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돈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사람도 잘 못 만나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 다 죽는 소리만 한다는 거죠. 다 죽는 소리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꿈꾸는 사람들이랑 함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맞나요? 그죠? 기쁨 나누면 두 배가 되고 뭐 슬프면은 반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슬픔이 더 배가 되는 거죠. 계속 힘든 얘기하니까 나 이랬어. 야 그거 말도 하지 마. 내가 더 심해. 막 이러면서 무슨 뭐 슬픔은 벨트 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네가 꿈꾸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느냐 요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업은 꿈꾸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죠. 내가 진짜 상황이 되게 별로고 진짜 저 어떡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아, 이미 먼저 간 그 선임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꿈의 정보를 끊임없이 네가 획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싶은 그거를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그게 설정이 된 값에 너의 정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획득을 해서 수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걱정만 하고 있느냐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어떻게 뭐 해 먹고 살아? 그것도 그냥 집에서만 나갈 수도 없고 무서우니까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확실하게 너의 목표와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이제 꿈꾸는 꿈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획득을 해라.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프로토타입으로 실현할 거예요. 이 프로토타입이 뭐냐면은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그 제품의 샘플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 그룹에서 뭐 시연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전자기기 같은 것도 샘플링을 해놓고 나서 시연을 하잖아요. 그거를 프로토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꿈을 가상을 딱 해놓고 나서 내가 끊임없이 획득을 하면서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토타입으로 실현을 해놓고 나서 그냥 혼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꾸준하게 피드백을 해보라고. 그게 내가 프로덕트가 되는 과정이다. 이 프로덕트가 내가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상품이 되는 거고 내가 브랜딩이 되는 건데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그 항상 그룹장님과 유한근사님 고순명 사장님께 들은 그 해포를 같이 접목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죠? 걱정을 하면 걱정만 많아지는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가능성이 올라가고 가능성이 올라가다 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항상 들었잖아요. 듣는 걸 내가 활용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프로젝트고 내가 셀프 리더고 내가 사장이다라는 거를 잊지 말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생각을 하면 생각이 많아진다라는 게 생각 없이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나는 나아질 거야. 그 효과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라는 거를 전제 조건을 깔고 나서 하나하나 해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같이. 그래서 이 주의사장님께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써가지고 요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근데 근데 이게 주의사장님 아침마다 항상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카톡에 저장을 시켜놨거든요. 딱 이건 것 같아요. 실패는요 경험이라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연애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 만나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해보다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실패는 경험이라 이야기하죠. 해보니까 그거보단 이게 낫고 모든 거 다 마찬가지라 얘기하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실패는 경험, 그리고 경험을 누적을 하게 되면 성장이 된다. 이게 나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해봤는데 그것보단 요게 낫고 이렇게. 성장이 누적이 되면 결론은 성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를 지금 내가 수시로 하고 있다라면 생각 없이 실패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누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성공을 해나가고 있는 성공을 위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김미경 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꿈꾸는 사람들 꿈의 정보 끊임없이 획득하고 실현 가능성, 프로토타입, 실현하고 이런 걸 다 얘기한 다음에 이런 거 내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말투 아시죠? 그래도 100% 성공을 못해. 30%만 성공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가 사람들이 왜 뭐냐 왜 이렇게 하잖아요. 뭔지 알아? 얘기해도 안 해. 얘기해도 안 해. 저 갑자기 찔리는 거예요. 안 해. 아유 그냥 했는데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김미경 사님이 내가 만약 요리를 잘하고 있어? 그러면 요리를 내가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블로그나 SNS에 해. 적어도 3년. 적어도 3년을 그냥 멀리 보고 생각을 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3년. 거기서도 얘기해요. 3년. 그리고 내가 정말로 운동을 정말 잘해.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방에서만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홈 트레이닝을 내가 진짜 너무 괜찮게 몸매를 유지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지식 사업이라 저는 승현 사장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2022년 트렌드 뭐 지식 사업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식 사업 얘기잖아. 그 지식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알려라. 그러면 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팬들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엔젝타 교육 듣는 줄 알았다니까요. 교육 듣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 진짜로. 그래서 그게 나의 프로덕트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셀톡스 코치든 아니면 사업가든 여러 가지 나만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알려주시는데도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을까? 나 블로그 이런 거 잘 못하는데, SNS 잘 못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선 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3년 길게 보고. 그러다 뭐 3년을 뭐 하고 나서 저는 그냥 오늘 유입 한 명 늘었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3년 시작을 했다라면 1년 안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수시로 알려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꾸준하게 실현 가능성을 프로토타입으로 실현하고 꾸준하게 피드백을 해서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좀 그런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엔젝타를 만나기 전에도 이제 니트를 할 때도 음 항상 정보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 정보 저렇게 하면 돈이 된대요. 알고는 있지만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선택하지 않고 후회한 적이 되게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정말 그 강남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인천의 뭐 영종도, 청라, 뭐 송도 저는 그게 다 발전할 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 송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외국처럼 되게 예쁘게 해놓고 물가도 좀 많이 비싼데, 송도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만 해도 공사판이었어요. 공사판이었었고 그리고 그 인천 사신 분은 알겠지만 송도 유원지라고 정말 유원지 같지 않은 유원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해수욕장이라는데 그 해수욕장 갔다가 얘가 피부병 걸릴 것 같은 정말 이물질 막 둥둥 떠다니는 정말 정말 아닌 그게 송도였었어요. 그게 인천 상륙작전 그 앞쪽에 있었던. 근데 지금은 거기는 구송도라고 하고 신송도라고 해가 신송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송도 국제도시 거기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 제 친구가 살아가지고 거기 가면은 맨날 공사판 그리고 이제 20살 때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데 정말 저는 좀 독특한 알바를 좀 했었어요. 그 교통량 조사 아르바이트 혹시 아세요? 그거 이렇게 봉고차 타고 가다가 오징어 게임처럼 한 명씩 떨궈요.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 그래서 대형 화물차 막 왔다 갔다 하면 그 중간에 딱 쓰게 해가지고 화물차 몇 대 지나가는지 세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차 몇 대 지나가는지 세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맞게끔 이제 신호등 이거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 알바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알바를요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했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왜냐면은 화물차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지런하시잖아요. 아침부터 막 뚝딱뚝딱 해야 되니까 거기가 송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발전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인천에 도시 축전한다고 해가지고 막 짠 해가지고 이렇게 열린 그래서 저도 지금도 송도 가면 좀 신기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때 우리 집 요것만 샀더라도 요것만 샀더라도
그리고 하나만 더 영종도 영종도 인천 그 국제동항이 뭐예요? 공항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바야흐로 그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그 대교가 없었어요. 영종대교가 없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그 저기 그 영종도에 갯벌 체험 있잖아요. 갯벌 체험. 제가 무슨 뭐 시골에 사는 건 인천이에요. 인천 저 인천인데 거기를 배 타고 갔었어요. 영종도 가서.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대교가 이제 한 사장님 그쵸 거기에요. 근데 거기가 인천 사시니까. 근데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갯벌 체험하고 뭐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생인가 그때? 근데 저희 아빠가 원래 그런 거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희 가족을 데리고 거기를 갔었어요. 국제공항의 부지를 갔는데 정말 뭐 그 낡은 현수막 같은 걸로 국제공항 경충 뭐 이러면서 이제 삽질하기도 전에 그 삽질이 아니고 뭐 하기도 전에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오남동인가 아마 그럴걸요. 근데 거기도 처음부터 막 땅값이 되게 비싼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주간 간석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쪽에 사셨던 분이 있어요. 땅값이 어마어마해죠. 지금 생각해줘. 그때 현우는 제가 내 딸을 만났을 때도 후회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후회하고 싶지 않았었고 아무리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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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결론은 되니까 법이 있는 거고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고 정말로 되니까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거라면 또 되니까 선진국에서 이미 대통령도 와 이렇게 하는 거라면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나 그때 그거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남들보다 더 나은 안목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업으로 이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부업으로 하시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지금 그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줌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요 그냥 엔잡의 알바처럼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업과 전업은요 업이에요. 업. 그냥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라 업이라고 직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부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요. 부업도 업처럼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SNS를 시작을 했는데 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곤하니까 이거 놓쳐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도 정말로 여성분들 정말 몸이 아프고 막 그날인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얘기해봤자 그저 플러스에고 전혀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남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면요. 이거는 정말 내 사업이고 나의 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딱 맞는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다라면요. 그걸가 정말로 내 정보가 나한테 딱 맞을 수 있게끔 한번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시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되게 많이 힘들고 정말 그 TV를 봐도 다 죽어가는 소리만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정신이 피폐해지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뉴스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여버리지? 결론 다 돈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 살고 사는 인생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막 살아버리자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코로나 여파가 훨씬 더 큰 건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만나면 저도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아니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친구들 만나는데 우울해 죽겠대요. 다 죽는 소리 하니까. 애는 그렇게 했는데 둘째가 이번에 나는데 회사에서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는 뭐를 해 먹어야 되며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다 온라인 쪽으로 조금 눈을 되게 많이 돌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영업 쪽에서 일을 해요. 영업 쪽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꽤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막 몇천 원은 아니겠지만 7, 800 정도? 나이는 40대.
마흔, 딱 마흔. 그리고 아이가 한 5살짜리 아이가 있고. 근데 자기의 시간이 되게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돌려서 무슨 일 하는 거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거 한대요. 영업을 하는데, 그 공사판 같은데, 공사판 같은데 자재 날르는 그런 영업 있죠. 그리고 이제 테이프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초기에 섭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영업을 계속해서 뛰고 하다 보니까 또 수완도 좋아요. 말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확 이렇게 이끄는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종업원처럼 이렇게 뛰다가 나중에는 자기랑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한 거죠. 뭐 설립을 해가지고 정말 사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검소해요. 차는 경찰을 끌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차는 경찰을 끌고 다니고 아파트 근데 그러니까 실속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다 외제차는 아니잖아요. 그 나이도 40이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니까. 근데 자기만의 목표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억 단위가 되고 뭐하고 매출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차를 바꿀 거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잠을 거진 안 자요. 잠을 거진 안 자요. 아침부터 그 사람들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근데 사장이고 하다 보니까 남들에 비하면 조금 프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또 다른 플랜 B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인맥이 재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인맥이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이제 이렇게 함께 성장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자기는 딱 운때가 맞아서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것 같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러워요가 아니라 그런 인맥 나도 출중이 널렸지. 베이스 그룹. 그래서 내가 이랬을 때 우리 다 성장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우리 다 서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엔잡러를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 생각만 하고 있다는 우리는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분들에 비하면 훨씬 더 월등한 사람이라는 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의 미래의 가치는 어떠한가 이거는 김미경 강사님이 이야기를 한 건데 내 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래요. 나의 현실에 맞게끔 내 꿈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그 굉장히 컸던 꿈을 이렇게 다시 꾸겨서 결론은 없애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이 나의 일했어. 근데 나의 꿈이 정확하게 잡혀 있다, 확실하게 잡혀 있다라면 그 꿈을 내가 이루려면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거기서 성장점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이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꿈에 맞게끔 나를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나의 현실에 맞게끔 꿈을 축소시켜 버리니까 발전이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또 얘기했죠. 30%만 성공한다. 왜냐?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기 뭐야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는 거죠. 노력도 안 하고 돈만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계속 다른데 그러니까 그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박 그쪽 사행성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게 그걸로 다 얘기하는 거. 그게 뭐 100% 나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나를 성장하는 사업,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꿈꾸는 것도 실력이다.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꿈꾸는 것도 실력이다. 남들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지금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네트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꿈이 있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가능성으로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분들은 오늘이 화요일밖에 안 됐어. 화요일밖에 안 됐어. 페이 들어와서 우와 페이 빠져나갔어. 이게 내 몸값이야.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나는 내 가능성을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제가 했었던 얘기예요. 제가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싫어서 이 사업을 선택을 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꿈이 되게 커졌을 거예요. 바깥에서 500천 얘기면 진짜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가능성으로 시작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꿈을 계속 꾸시는 실력을 키우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함과 부지런함은 미래의 보험. 이것도 우리 그룹의 그룹장님이신 서른도 그룹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을 하고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기회가 왔었을 때 잡을 수 있었던 능력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해보다 보니까 꾸준하고 부지런하고 진짜로 정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었다 보니까 그게
그게 타이밍이 맞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냥 쉽게 말씀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과 부지런 그리고 내 꿈이 없었다라면 지금의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시는 실력을 계속 키우시고 말씀하셨던 미래의 보험을 계속 붙잡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습이 코로나가 터지고 그죠? 엔젝타를 만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모습이었었던 것 같아요. SNS를 잘 하는 것도 아니었고 시작을 해볼 엄두도 안 냈었었고 내가 했었던 그 틀에만 소위 말해서 그냥 쭉 수년을 보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 모습이 제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지사에 나와 계신 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부업으로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전업이든 부업이든 간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다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나름대로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리더가 되고 있는 과정을 저는 같이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NS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알았어. 한번 해보자라고 바로바로 시작을 하는 건 솔직히 쉽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었을 때 저렇게 했었을 때 뭐 했을 때 내가 걸리는 게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뭘 시작을 했을 때 다 두려움이 당연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고의 리더는 이제 환경이 나아지는 것에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태도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야기를 합니다. 벼룩이 엄청나게 점핑 되게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는 친구인데 병 안에 가둬두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병뚜껑을 열었는데도 그 친구가 뛰었던 그 점핑했었던 그쵸? 너비를 이상을 못 넘는다 하잖아요. 자기만의 한계를 걷다 두니까. 그리고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부터 서커스장에서 키웠던 그 코끼리도 나무에다 묶어놨는데 나중에는 나무보다 그 친구가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어 있고 관습이 돼버리다 보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서커스장의 코끼리. 음. 코끼리와 벼룩의 비교를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람 만나서 아니면 고객이랑 편안하게 통화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통화를 하지? 그리고 내가 셀톡스에 대해서 이렇게 STP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지방까지 왔다 갔다. 그래, 지방 가는 건 그래 좋아. 근데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잘 할 수 있을까? 어른들이랑 얘기 잘할 수 있을까?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뭐 지금도 당연히 우리 다 같이 고민한 부분이겠지만 근데 우리는요. 웃는 연습을 지금 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2월이잖아요. 근데 12월이고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중반에서 후반에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후반에서 땡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얼마 전에 그룹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룹장님 진짜 네트를 하면요. 그 원래 사회생활 할 때도 참 이렇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걸 알고 있긴 있었는데 네트를 하면 하루하루는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한 일주는 금방 가고 한 달은 금방 가고 정말 1년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솔직히 조금 생각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뛰어넘었지만 근데 그러면서 왜냐면 그때 나의 뭐 페이를 보게 되고 내 주변에 나를 보는 시선을 또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 뜻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지금 현실을 보면서 혼자 그냥 작아지는 게 그냥 12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장님이 딱 그 얘기 하셨어요. 놓치는 게 그거라고. 놓치는 게 그거인 이유가 뭐냐면 나의 현실을 보니까 놓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맨 처음에 엔젝타를 만나서 사람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대면할 수 있을까? SNS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 뭐 STP 한번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생각을 하니까 또 얼마를 했고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랑도 같이 나눴는데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같이 교육을 듣고 하고 하면 피드백도 올리고 저도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배워지는 것도 많고 와, 난 진짜 정말로 아직 멀었구나. 다시 하고 반성 플러스 자책하기도 하고 저도 똑같은 사업가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하면서 아, 나도 모르게 남들이랑 비교도 해봤다가 뭐 했다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혹시나 낮추고 있지 않았나. 이게 낮춘다는 게 나를 뭐 겸손한 이런 낮춤이 아니라 아, 계속 두려움. 남과의 비교해서 혼자의 자가짐. 혹시 우리 뭐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었다라면 우리 그러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해서 적응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랑 소위 말해서 여기 계시는 선배 사장님들이랑 우리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다는 게 막대의 이 편함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관계십이었잖아요. 그것도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고 새로운 낯선 환경에 소위 말해서 여기 뭐 주무를 하는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우리 다 처음 해보는 환경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일하는 회사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제품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는지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먹고 우리 다 체험하느라고 호전반응 다 같이 한번 겪어봤었고 그죠? 그리고 해보니까 나의 이제 피드백이든 나의 정보를 계속 습득을 했었던 거 무려 그거 다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살 더 먹는 거에 괜히 막 그렇게 하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우리는 꿈이 있으니까 나아가는 거잖아요. 꿈이 있으니까 오늘도 눈을 떠서 사업장에 나온 거고, 꿈이 있으니까 함께하고 있는 거고, 꿈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 자신한테 좀 칭찬해주는 하루하루를 좀 보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월 하루하루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취하는 게 아니라 12월에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했던 목표와 계획 이거는 스폰서님이랑 당연히 맞춰가야죠. 당연히 맞춰가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모아져서 스폰서님의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제 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한 명이 아니라 아까 물방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물방울이잖아요. 근데 물방울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 하나가 나 혼자만의 나 하나가 아니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말, 가치의 사업이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마시면서 내 한 명의 소중함을 나부터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부딪히시고 경험을 쌓으시면서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좀 돼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 나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거라는 그런 주문을 항상 외우시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내 인생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꿈에 대한 약속을 이뤄가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마무리는 내 자신한테 엄지척 하시면서 같이 그 내 자신한테 하는 그런 박수를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하는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